다음은 이제 놀이 나들이 항목을 알아볼 거예요. 놀이 나들이. 우리 아이들이 놀이하고 나들이 나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죠. 유모차로 이동하거나 아기띠로 안고 가거나 카시트에 태워서 어디 먼 곳으로 가거나 한번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유모차는 디럭스형, 그다음에 절충형, 휴대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알아볼 건데요. 이쪽이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 이렇게 유모차입니다. 먼저 디럭스형은 풀사이즈죠. 가장 크고 가장 편안한 주행감을 주는 제품이에요. 아이한테는 최고 좋은 유모차지만 엄마는 좀 너무 커서 불편할 수 있다. 보관하는데, 이동하는데 약간 불편하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선호하긴 하지만 좀 더 작은 걸 원해. 그러면 절충형을 하시는 거죠. 다만 6개월 정도 미만의 아이들은 당연히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휴대용은 보면 바퀴도 작고 프레임도 작아요. 폴딩할 때 가장 작거든요. 많이 흔들리고 약해요. 모든 휴대용 유모차가. 그렇다면 돌 이후부터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한테 이런 걸 태우면 뇌도 흔들리고 척추도 흔들리고 아직 굳지도 않았는데 그럼 아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이런 제품들을 쓰는 거 확실히 견고하죠. 이거는 실버코스트 듄이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매달려도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휴대용은 몇십만 원 안 합니다. 휴대용은 좀 저렴한 게 많고, 그다음에 절충형부터 디럭스형까지는 뭐 몇백까지 올라가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맞는 라이프 패턴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폴딩하고 원폴딩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부가부 폭스라고 하는 유모차고, 디럭스형 유모차는 마주보기, 그 다음에 아이가 컸을 때 돌이 지나서 답답해할 때는 앞을 보게끔 두 개가 가능하고, 얘까지도 가능해요. 아이가 컸을 때는 핸들을 잡고 가고 발받침은 여기다가 크면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접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너무 크고 무겁다면 시트를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접으면 이렇게 훨씬 작고 줄어드는 거죠. 요만큼. 차에다 요만큼을 따로 싣고 시트만 따로 실으면 아까는 되게 커 보였던 게 그나마 좀 많이 작아진 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같이 외출을 하고 시간이 맞으면 남자들한테는 무거운 정도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퀴 크기나 프레임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작은 사이즈, 컴팩트한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 전이라면 이런 시트형보다는 배시넷이라고 있어요. 침대처럼 평평하게 누워서 배시넷형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죠, 신생아 때는. 왜냐면 앉을 힘이 없어요. 척추에 아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시넷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시트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디럭스형이다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절충형, 디럭스형은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바퀴도 좀 작은 걸 하고 싶은데 휴대용보다는 좀 튼튼한 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실버크로스 듄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절충형은 태어나자마자 뭐 한 달, 두 달 된 신생아들한테는 좀 불편해요. 디럭스형은 바로 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는 3개월, 6개월 정도부터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신생아도 태워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배신형이 없이 이렇게 누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봤던 디럭스형하고 차이를 보면은 접었을 때 이렇게 해서 요만큼 접혀요. 그러면 사이즈가 좀 확실히 줄어들었잖아요. 무게가 엄청 가볍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프레임하고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볍다기보다는 부피가 좀 줄어들어서 좀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쓰느냐? 보통 22kg까지 쓰는 거고요. 이것도 22kg까지. 이것도 22kg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유모차들은 아이들이 커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2살, 3살, 4살에서 막 뛰어다니면 높은 유모차는 혼자 타기가 어려워요. 근데 낮은 유모차는 혼자 타고 혼자 벨트 채우고 다 해요. 아이가 크면 엄마들이 바꾸는 거예요. 유모차가 못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유모차도
아이가 3살, 4살, 5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모차 그만 탈 때까지 타는 유모차예요. 근데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면 엄마가 이걸 갈아타요. 엄마가 너무 어깨가 아프거든요. 어디 외출하려면 큰 거로 이동하면 엄두가 안 나요. 사실은 전부 다 22kg까지 태울 수 있는, 같은 시기까지 태울 수 있는 유모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양대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네. 그래서 아이가 돌이 지나서 뒤만 보고 가면 답답하니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휴대용 유모차는 앞보기밖에 안 돼요. 예. 아이가 돌이 지나서 한참 뛰어노는데 너 엄마 보고 가 그러면 안 가요. 답답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만들 때부터 앞보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바퀴도 작아요. 대신 되게 가벼워요. 한 6, 7kg밖에 안 돼요. 접을 때도 원터치로 그냥 접혀요. 이렇게. 그래서 부피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깨에 메고 아이를 안거나 뭐 장본 거 짐을 들거나 해서 잠깐 걸어갈 수 있어요. 계단 같은 것도. 휴대용은 지금은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이가 태어나면 쓰면 안 되니까 최소 6개월부터 이제 알아보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12개월부터 태우면 되고요. 절충형으로 하실지 디럭스형으로 하실지는 브랜드별로 마음에 드는 거를 비교해 보시고 금액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유모차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기띠를 좀 알아볼 거예요. 외출을 하려면 아기띠를 해야죠. 시기별로 있어요. 아기띠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신생아죠. 12개월까지 쓰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태어나면서 바로 쓰면서 36개월까지 쓰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36개월은 되게 긴 시간이에요. 아이가 많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36개월짜리 아이를 아기띠로 데리고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면 다 걸어오거나 이런 휴대용 유모차를 탄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제조사에서 만들 때는 36개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아기띠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12개월까지 쓰는 베이비 교훈의 상품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다 드리죠. 이것도 12개월까지 쓰는 거예요.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 허리 받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어깨로만 받치는 거, 비교적 가벼운. 왜 만들었냐, 이 제품을? 휴대하기 편하고 가벼워요. 착용하기 편하고. 예, 옛날에 우리 태어나자마자 포대기 같은 걸로 막 싸죠. 그런 개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아이가 작았을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확장이 되긴 하는데 크지 않다 보면 되고, 12개월이지만 10개월도 못 쓸 수도 있어요. 아이가 빨리 크고 발육이 좋으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포근의 제품인데 사이즈가 크죠. 묵직하고 저거보다 무거워요. 자, 이 제품은 힙시트랑 같이 쓰는 거예요. 요거를 지퍼를 열면 이 힙시트를 없애고 일반 아기띠로 사용하고, 힙시트는 보통 6개월부터 써요. 왜냐, 힙시트는 아이가 허리에서 앉아줘야 되거든요. 척추에 힘이 없으면은 힙시트는 못 쓰는 거죠. 6개월 이후부터 힙시트형을 써야 된다. 그럼 이 제품은 여기 있는 허리 벨트를 통해 가지고 힙시트를 빼고 허리에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아기띠형으로 사용을 하고 힙시트가 필요할 때는 다시 힙시트를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형해서 쓰는 것도 있고 힙시트만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힙시트가 아닌 일반 캐리어 제품도 있고, 아기띠는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두 개씩 힙시트형 따로 일반 아기띠형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시고 땀도 많이 차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시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시트는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카시트 법규가 어떻게 돼 있죠? 몇 살까지죠? 6살, 7살, 5살, 정확하게 만 6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유한 거예요.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만 6세까지만 의무적으로 태우면 되고, 그 이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나오겠죠. 카시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크게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사용할 게 바구니 카시트, 그 다음에 신생아 카시트, 그 다음에 토들러, 그 다음에 주니어. 이렇게 참 공부할 거 많죠. 예. 쉬워요. 바구니 카시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쓸 수 있게끔 가장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생아 카시트는 아이가 타기에는 조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이너 시트나 가드를 만들어서 아이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시트를 집어넣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맞는 바구니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형 카시트는 캐리어에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단점은 한 5, 6개월밖에 못 써요. 예, 사가지고. 너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생아용으로 갈아타는 거고, 신생아용으로 처음부터 샀으면 0개월부터 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0개월부터 한 4세까지 쓰는 거고, 그리고 나서 4세 되기 전에 꽉 끼고 안 맞으면 주니어로 갈아타는 거예요. 카시트를 지금부터 볼 겁니다. 먼저 이 카시트는 이렇게 다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기 이너 시트예요. 이너 시트. 이너 시트가 없는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신생아는 좀 많이 커요. 옆에 폭이라든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너 시트를 제공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너 시트를 안에 껴가지고 아이가 잘 맞도록, 너무 유격이 많지 않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이너 시트에 아이를 태운 다음에 뒤보기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차량 앞이고 여기가 차량 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가 뒤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엄마는 옆에 타가지고 아이와 케어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이쪽에 타시든 이쪽에 타시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이가 좀 더 누울 때는 눕혀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 정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아이 사이즈 인증 받은 거예요. 충격 테스트를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아기를 감쌀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안전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벨트로 카시트에서 잡아주는 거고, 이 카시트는 아이소픽스와 앞에 레그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 발받침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시트가 안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좌우에 보시면 이게 아이소픽스예요. 이게 요거를 차량에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와 달리 우리 카시트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도 엄마 아빠가 장착을 잘 못해가지고 사고 시에 충격으로 또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착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항상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이 엉덩이 밑에 보면 아이소픽스 끼는 핀이 있어요. 이 핀에다가 딸깍 체결을 하고요.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 나죠? 네. 반대도 마찬가지로 체결해 주시면 초록색으로 띠가 보여요. 대부분 다른 카시트들도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반대로 풀면 초록색이 안 보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리바운드 스토퍼를 등받이에 최대한 밀어 넣어 주셔야 돼요. 더 밀어 넣으셔야 돼요.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체결을 하고, 보통 차량은 발받침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이 정도의 발받침을 눌러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뒤로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장착이 완료된 거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 가지고 아이를 태워 주시면 되고요. 문을 열고 옆방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를 태워 주시고 안전벨트를 체결을 한 다음에 뒤로 돌려 태우면 되고요. 지금 이 제품은 반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반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정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옆으로 보고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 반고정을 시킨 거지 운행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적응 무조건 시켜야 돼요. 무조건 뒤 보고 출발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는 사이즈 맞게끔 머리 높이라든지 시트를 뽑아가지고 더 큰 아이도 탈 수 있게끔 해서 보통 4세까지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들이 요거를 탔을 때 보통 3세, 4세까지 타잖아요. 그러면 4세 이후부터는 주니어로 갈아타는데 그거는 회전이 안 돼요. 아이들 답답하니까. 그래서 15개월까지는 뒤보고 가는 거고 15개월 이후부터는 앞보고 갈 수가 있는데 뒤보고 가면 더 좋다. 최대한 길게 쓰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토들러 카시트는 둘째를 생각보다 빨리 갖는 경우, 그러면 이 카시트를 둘째한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큰애는 이제 한 15개월, 16개월 됐어. 주니어 타기에는 좀 너무 작아. 그러면 토들러를 타는 거예요. 토들러는 주니어인데 벨트형이 있어요. 그래서 토들러 타는 경우는 조금 일찍 신생아 카시트를 졸업하는 경우 토들러로 가고, 신생아 카시트를 오래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코스로 갈 때는 주니어용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야지 안전한 사이즈로 아이가 편안하게 주행하는데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발육기하고 공갈 젖꼭지하고 딸랑이, 아기 체육관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기 놀이 나들이는 이제 끝나고요. 모빌만 하나 말씀드리면, 모빌은 아이가 이제 흑백을 처음에 보죠. 색깔을 볼 수 없으니까 흑백을 보고 중간에 갈아 끼우시면 되고요. 아기는 뭐 특별히 놀 게 없어요. 거의 누워 있고 엄마랑 오감을 하기 때문에 딸랑이나 소리 같은 거 보시고 태어나서 색깔 구분할 수 있게끔 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하고, 아기 체육관은 이제 누워서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놀이 나들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